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4월 18일 날 되면 지금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 후보, 그러니까 다음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기존의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이제 그런 절차는 사실은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후임이 안 오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 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다음 그 임기자 안 와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계속 임무를 하면서 지금 박문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문진도 다음 그 사람이 임명이 안 되면 임기가 끝났어도 그 사람이 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새로 임명되면 이제 그때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건 지극히 가능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법으로. 네, 박문진 예, 규정에 말씀하신 예, 바와 예, 같이 다음 이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자가 그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업무 공백을 예, 막기 위한 예. 그런 과도기적 예. 그런 규정인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2명이 이제 임기가 임기를 종료하면 마치게 사실상 그 지금 현재 8명 중에 6명밖에 안 남지 되죠. 않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가 직무가 정지되게 되는 정지되는 거죠. 그런 네. 이제 상황에 처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 질서가 사실상 중단되고 마비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은 그냥 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뭐 세금만 낭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대행 이제 체제로 가는 거죠. 2년 자리를 동안. 지키는 그런 예, 예. 상황이 돼버리는 예, 거죠.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예, 놀고 돈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마련이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헌정 질서가 예.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 이 후임자가 임명이 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임기를 지속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예. 일이 일어나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사실상 그런 헌정질서 마비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금도 외국에서는 뭐 예.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윤석열 파면이 되는 그걸 지켜보면서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IMF보다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쁘다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해 가려는 그런 그러니까요. 정말 위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낸 거고요. 예. 근데 헌재가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예. 이번 주에 꼭 판결을 해야 예, 된다. 파면 선고를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네. 예,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모든 대비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그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혹시나 그걸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놓고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또 만약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한덕수에 대한 파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또 대행들에 대한 탄핵도 계속 추진할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약에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장하는 법안도 계속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윤석열 파면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5대 3이라고 하는 거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럼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선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5대 3 일단은 그 최우선적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선고를 예, 예. 하겠다라고 예, 예. 헌재가 밝혔었죠. 공언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건 그랬었죠. 아마 평일을 거쳐가지고 발표를 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뭐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기각 그리고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죠. 이때까지만 해도 헌재의 진정성을 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요. 그런 대국민 약속까지 어기면서 어겨가면서 또 선입 선출의 원칙 또 이것도 어겨가면서 어겨가면서, 네.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또 언론이나 뭐 일부 뭐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믿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모르죠, 현재로서.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예. 그런 약속,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면서 아직까지 판결 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판결 선고를 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내부의 사정이 있다. 음. 그러면 인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인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인용하기 위한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만약에 뭐 6대 2가 되더라도 인용이 그렇죠. 가능하면 그럼 선고를 하면 되는 하겠죠. 거죠. 예. 그런데 안 선고를 하는데.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뭔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없죠. 거죠. 예. 그래서 뭐 5대 3 아니요 5대 2대 1 뭐 이런 얘기가 썰이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가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지금 의심이 예. 그 사실이 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은가. 그건 맞습니다. 파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이 이제 때로는 공세도 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의 전략들은 뭐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지금 보니까 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대안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저들에게 우리의 예, 전략을 아, 알리지 얘기하면 안 말라.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지 상세한 않으셔도 전략은 돼요. 예, 하지 말씀드리기가 마세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권림을 다할 그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죽는다. 네. 뭐 물론 국회 안에서 본회의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법안 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건 다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할 때는 또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밤늦게까지 계속 싸우고 새벽에 가서 싸우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뭐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장에서는 우리 또 민주당 지도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들의 함성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제 이제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재명 네. 대표가 헌재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강하게 또 공격하면 예를 들면 차분하면서도 뭐랄까요? 한번 나중에 보여줘 보세요, 공 기자님. 그러니까 차분하면서도 정말 그 뼈 있는 말들을 통해서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볼 때 뭐 야당 대표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절제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엄중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고 그런 메시지들도 결국 이제 그 얼마나 결연하게 싸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 굉장히 절제하면서 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 이런 거는 우리가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더 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예. 또 야당 대표라는 그럼, 그런 이제 위치에서 정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한 이 파국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이 단지 이 선고를 안 하고 미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그 쿠데타나 뭐 내란이 그냥 막 그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그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그 막중한 책임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 공개 예. 천막 당사에서 예, 최고위에서 지금 이 하신 발언이죠. 예.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인데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개는 회귀한 논리로 석방돼 활기를 치고 있다. 법률에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예. 좀 이제 덜 예. 그런 이제 뭐 책임감이 없다고 예, 하면 예, 그렇지만 그쵸. 무게가 덜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좀 더 센 이제 발언으로 헌재를 압박을 요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입니다. 지금 헌재가 예. 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즉각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울서 그래서 오죠.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번 한 주 여기밖에 예. 남아 있지 않다. 않다. 예. 그래서 적극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해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예. 너무너무 답답하고 답답하죠. 또 아유, 화도 매일매일이 나고 화가 나요,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예. 최대한의 강도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래도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 선고 꼭 해주실 해주시기 것을 바랍니다. 간곡히 그러니까요. 정말 요청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제 민주당 어쨌든 최고위원 이거 지도부시니까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각오나 또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좀 지지해 주시고 또 끝까지 윤석열 파면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연하게 이 국가 비상 위기 사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책임, 사명도 회피하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또 역할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전현 의원과 함께 저희가 월요일마다 만나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그리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원내 전략도 하고 있죠. 밖에 나와서 투쟁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하시고 이러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민주당이 반드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이끌어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부탁드려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 뛰시는 분이시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정말 활동 많이 해주셔서 꼭 윤석열 파면 이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그날이 올 때까지 민주당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국회가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투표해 주셔서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